우리 전문 행정절차법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법, 이제 행정소송법 진행하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좀 최신 문제, 근데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이제 자료로 그냥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한 데까지. 올해 이제 2018년도 기출됐던 문제 중에서 이제 OX 이렇게 쭉 추려가지고 한번 이제 최신 경향도 볼 겸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쭉 빠르게 이렇게 보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행정절차법 1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 그 2조 정의 규정 있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 여러분 다 익숙한 거죠.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그랬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인 이제 행정 주체고, 그래서 이제 행정청은 이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법령,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인. 이 행정청의 개념인데 이제 뭐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 처분의 개념이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완전히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 해가지고 이제 추가되어 있는 게 이제 재결의 개념이 추가되어 있긴 한데 처분 자체만 놓고 보면 완전히 똑같아요. 행정처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로서 공권의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그 다음에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이제 행정절차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출제되죠. 한 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그 속한 사무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자,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그래서 이제 법적 성질은 이제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그 위에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요. 처분의 그 내용과 행정지도 내용이 좀 다르죠. 이건 그냥 단순히 지도, 공고, 조언. 이건 공권력 행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지도도 이제 우리 현재 판례 보면 이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있을 때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그 판례가 있죠. 그리고 현재 판례 보면 행정지도가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공권력 행사로서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처분적 성격을 인정한 것도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그 사건에서.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지도는 이제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사자 등 개념도 이제 출제가 됐어요.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행정청의 직권호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에요. 행정청이 어찌됐건 참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 등, 그래서 이제 이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청문 공청회 역시 또 많이 출제되잖아요. 청문 행정처에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이따 보겠지만 청문은 이제 비공개가 원칙이죠. 공청회는 이제 자, 행정처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전문 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그 다음에 의견 제출. 행정처에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역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개념들이고요. 적용범위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적용범위.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뭐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그래서 행정계획, 뭐 공부상 계약, 확약, 뭐 행정조사 이건 이제 규정이 없다. 근데 이제 행정조사, 행정계획이 이제 처분적 성격을 가지면 이제 처분에 관한 이 규정이 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여기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이 있냐 없냐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2항이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이런 이제 이 독립된 기관들 또 이제 공정한 신뢰할 수 있는 다 절차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절차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군사법원 재판에서 또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또 헌재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고 관련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요게 이제 선고 관련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그래서 이제 이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거 적법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 시험에 나왔었죠. 올해 국가직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선거 관련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도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또 형사, 행영,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또 7번째 국가안전 분야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 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 중대한 이익을 현재 해치 우려가 있는 사항. 그 다음에 8. 심사 청구, 해양 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에 불복 절차에 따른 사항. 이런 다 특별한 이제 불복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9.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외국인 출입국.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난민 인정, 귀화 많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중재, 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자의 성질상의 절차를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래서 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이제 법령에 따른 징계라고 해서 다 배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것 중에 꼭 알아둘 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 심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가 이제 처분을 하는 거. 그게 이제 대통령령에 따로 규정돼 있어요. 즉 절차법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두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9가지 제외되는 거 역시 이제 있다는 거,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4조, 이것도 이제 뭐 올해도 출제가 됐죠. 신의성실, 신뢰보호. 이게 이제 명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법의 일반 원칙이고 사실 규정이 없어도 당연한 이제 원리로서 이제 적용되는 게 통설 판례 입장인데 명문 규정도 두고 있다. 특히 이제 2항, 이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거죠. 행정청 법령 등의 해석, 행정청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뭐 공적 견해 표명을 했고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도 요 공익이나 3자의 정당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 신뢰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이제 국회 8급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이거 제외하고 이제 새로운 해석 관행에 따라 소급에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존중해줘야 된다. 이 신뢰보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투명성에 관한 이제 규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의 이제 관할 및 협조. 이제 관할 보면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안을 시인청에 통제해야 한다. 또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 변경된 경우도 같다. 그 다음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관할을 결정한다. 이게 다 이제 출제된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 간의 협조. 자,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서로 협조한다. 그 다음에 응원. 행정청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청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인원 장비 부족, 사실상 이유로 독자적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또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자, 통계 등 행정 자료가 직무 수행에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제 다른 행정청 응원을 받아 처리한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자, 응원 요청받은 행정청은 다음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다른 행정청이 자기들보다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 응원으로 고유의 직무 수행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응원은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이 요청해야 되고, 또 응원 요청받은 행정청은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응원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해당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응원에 들은 비용은 요청한 행정청이, 그 부담금액 방법은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자, 응원에 대한 건 사실 조문은 꽤 많은 편인데 다른 조문에 비해서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조문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당사자. 그래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차에서 당사 등이 될 수 있다. 자연인 법인, 또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자, 이 부분도 이제 뭐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이제 다 비슷하죠. 법인격이 꼭 없어도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그래서 이제 다 당사가 될 수 있다. 지위 승계. 당사 등이 사망했을 때 상소인과 다른 법령에 따라 당사 등 권리이익 승계한 자는 지위 승계하고, 또 법인 등 합병했을 때 합병을 존속하는 법인, 합병은 새로 설립된 법인 등이 승계하고요. 또 승계한 자는 행정청의 사실을 통제해야 된다. 또 처분에 관한 권리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는 행정청 승인을 받아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 합병자나 법인 등에 대해서 행정처에 한 통지는 당사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냥 쭉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에 관한 규정이 있죠. 다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대표자 선정할 수 있고, 행정처에 이제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자 3인 이내요. 이건 이제 숫자는 좀 이제 알아두시고 3인 이내 대표자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행정처에 직접 대표자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자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사항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해서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끝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 대표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다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처에는 모든 당사자 등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제 이 통지, 행정처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죠. 요게 또 올해 나왔었죠. 대리인에 관한 게. 당사자 등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 등의 법인 등인 경우는 그 임원 직원, 그리고 이제 변호사, 그리고 이제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리인 될 수 있는 자. 자, 그 다음 대표자 대리인 통지. 당사자 등이 대표자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통지해야 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였을 때도 같다. 그리고 이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문 주재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는 주재자가 그 사실을 청문 주재자가 통지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달, 기간, 기한의 특례. 송달에 대한 것도 이제 종종 나오죠. 이제 송달은 우편, 교부, 정보 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고소, 영업소, 사무소,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그 다음 교부 송달 이항. 수령 확인서를 이건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으로서 사리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송달 받을 자, 사무원 등이 정당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하는 때는 그 사실을 확인서에 적고 그냥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이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죠.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이 경우 송달 받을 자는 송달 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지정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사항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자, 이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 플러스 인터넷. 인터넷에는 이제 이 넷 중 하나 플러스 인터넷이에요. 아시겠죠? 인터넷은 반드시 해야 되는. 각호 하나가 뭐냐면 송달 받을 자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요. 송달 불가능할 때. 그때 이제 이 넷 중에 하나 방법 플러스 인터넷. 아시겠죠? 그 다음에 5항 행정청 송달한 문서 명칭 송달 받는 자 성명 또는 명칭 발송 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달의 효력 발생. 다른 법령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 이 도달주의라는 거죠.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발신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다음에 14조 사망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경우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자, 이거는 입력된 때예요. 입력된 때. 뭐 상대방이 이제 뭐 열어봤는지 이건 상관없어요. 입력된 때. 이건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조 사항의 경우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자, 이 14일이죠. 이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14일 이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조 기간, 기한의 특례. 천재지변, 그 밖에 당사자 등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 진행이 정지된다. 그 다음에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기한은 행정처의 우편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 자, 이제 법문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처분. 이제 처분에 관한 게 많다 보니까 또 세부적으로 1절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처분에 관한 이제 통칙, 공통적인 거. 17조 처분 신청.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게 문서가 원칙인데 이제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시 이제 항상 문서로만 그러면 이제 틀리죠. 그 다음에 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자 이거 이제 역시 작년에 출제가 됐죠. 행정청이에요 이거. 신청인이 아니에요. 행정청에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요걸 살짝 바꿔가지고 냈었잖아요. 이제. 행정청 컴퓨터. 그 다음에 3항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4항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본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제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부당하게 이렇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 접수증을 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뭐 여권 발급 신청 같은 거 할 때 바로 이제 처리가 안 되니까 다 접수증 주죠. 그다음에 5항 행정청 신청에 구비서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 역시 이제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흠이 있어도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그냥 이런 경우 흠이 있으면 반려해야 된다. 다 틀린 점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6항 행정청은 신청인이 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일단 이제 보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7항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나왔죠. 다른 행정청에다가 이제 접수하게 할 수 있다. 편의를 위해서.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그 다음 8항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내용을 보완,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처분이 있기 전에는. 다만 다른 법령들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청의 성질상 보완, 변경하거나 취할 수 없는 경우는 또 그러하지 않은. 그 다음에 다수행정청에 관한 처분. 행정청은 다수행정청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접수한 경우는 관계행정청과 신속한 협조를 통해서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기관 설정 공표해가지고 행정청은 신청의 편의를 위해서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신청서 이제 양식 이런 게 관공서 가서 보면 처리 기간이 다 써져 있어요. 처리가 뭐 즉시, 처리가 뭐 일주일, 뭐 15일 이런 식으로 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안내를 하고 있죠. 2항 행정청 부득이한사로 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처분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자 이거 한 번만 이것도 출제돼서 한 번만 뭐 두 번, 뭐 세 번 안 돼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 행정청 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 처리기간 연장 사유 처리의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4항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항 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 처분 기준 설정 공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한다.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처분 기준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상 현재 곤란하거나, 그러니까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현재 곤란하거나 공고안전법령이 현재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공표된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행정청에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되고. 자, 사전 통지.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제 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요. 또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의무 면제, 권익을 부여 살짝 바꿔가지고. 근데 이제 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가 거부 처분이라는 거죠.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이제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 아니다. 엄청 이제 많이 출제되죠. 거부 처분. 그래서 이게 침익적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에게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내용까지 막 세세하게 다 나오진 않았어요. 처분 제목,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처분하는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또 이제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처리 방법, 또 제출 기간, 명칭, 주소, 의견 제출 기간 이런 사항들을 당사자 이제 절차 권리 보장하기 위해서 의무 부과 권익을 제한한 처분할 때는 미리 이렇게 사전 통지하라는 거죠.
근데 거부 처분은 그런 사전 통지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항 행정청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전까지, 역시 이제 10일, 공청회는 이제 14일 전이고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제 1항 4호부터 6호까지 사항은 청문 질의와 소속 직위 성명, 일시 장소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가름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항 6호에 따른 기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고려해서 정한다. 자, 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우는 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통지도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사전 통지 예외 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공공안전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 법령 등에서 이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사전 통지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그래가지고 다 기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5항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사항에 따른 사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6항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는 처분할 때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그 후에 처분 후에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자,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한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다른 법령 등에서 이제 이 법령 등에서 이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호 이제 이게 또 올해 나왔죠. 다음 각목의 처분 시 21조 1항 6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내, 이건 당사 등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요 세 가지. 인허가 등의 취소. 다 이제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신분 자격 박탈, 법인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이 경우는 이제 당사자 이제 신청, 그러니까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한다. 아시겠죠? 신청에 의한 청문. 그 다음에 2항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에서 이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자, 이건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예요. 행정청.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청에 의한 공청회는 없죠. 신청에 의한 청문이 있는데, 그 최근에 그러니까 그 진에어 있잖아요. 진에어 그래서 이제 뭐 갑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항공사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취소 사유인데, 보니까 이제 그 조모 일가 그 딸이 보니까 외국 국적자예요. 외국 국적. 그러니까 이거 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뭐 이제 그 하여간 많이 알려진 그런 영어식 이름이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임원으로 등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인지가 오래됐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갑질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런 사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론 막 분위기가 거의 취소하는 분위기로 갔었죠. 그러니까 청문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 때문에 일단 문제가 됐었어요. 당사자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공개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제 비공개로 원칙이다 보니까 끝까지 비공개로 했어요. 국토교통부가. 그리고 이제 공청회. 자, 이게 이제 딸린 종업원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게. 그래서 그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 신청에 한 공청회는 없죠. 공청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언론에서도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청문도 비공개로 하고 공청회는 아예 안 하고. 근데 결국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취소하진 않았죠. 취소하지는 않고 이제 제재, 앞으로 이제 새로운 노선 당분간 안 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뭐 수천 명 딸린 종업원, 그리고 이제 또 이용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면허를 취소해버린 것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취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 행정절차법 청문제도, 공청회 제도가 사실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시사성도 있는 거야. 그래서 청문과 공청회를 비교하는 거 아시겠죠? 이 신청에 의한 청문이 있다. 근데 청문은 비공개다. 근데 공청회는 이제 신청에 의한 공청회는 없다.
결국 이제 행정청이 다 주도권을 가져요. 행정청이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국토교통부도 많이 욕을 비난을 먹었냐면,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뭐 항공사들하고 굉장히 밀착.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막 항공회사 또 취직하고 또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굉장히 편의를 많이 봐줬거든요. 갑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서 그러니까 묵인했었다. 공무원들 책임도 여기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들,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리스크 때문에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오픈하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또 욕먹게 생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거잖아. 어찌됐건 수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그걸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자기들이 캥기는 게 많으니까 결국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여론을 또 의식해가지고 또 취소를 하자니 또 부담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최근에 이슈가 계속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3항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청문 공청회를 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4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21조 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21조 4항이 아까 이제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예요. 그 세 가지 플러스 당사자가 이제 명백히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의견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 가지. 의견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플러스 이거예요. 하나 더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는 또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처분 후 1년 이내 당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해서 제출받은 서류 그와 밖의 물건을 반환해야 된다. 뭐 1년 내에 이제 요청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뭐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제일 많이 나왔던 조문 중에 하나죠. 행정처는 처분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자,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 단순 반복 경미. 살짝 중대 이렇게 바꿔서 낸 적도 있죠.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이 세 가지인데 행정처는 자 1항 2호 3호의 경우죠. 1호는 지금 빠졌죠. 2호 3호의 경우 처분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1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일 때는 그 근거와 이유 나중에라도 요청했을 때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해달라는데 해주는 가장 유리한 거니까. 근데 2호, 3호는 나중에라도 요청하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잘 알아두시고 23조. 자, 그 다음에 처분 방식. 행정처 처분할 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며 문서 전자문서라는 경우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말로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 요청하면 또 문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 처분하는 문서에는 처분행정청 당사자 수속,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실명제. 아시겠죠? 처분 실명제. 그 다음에 25조 처분 정정. 행정처는 처분의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해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이건 그냥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사실을 당사자에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런 오기, 오산은 하자로 보지 않아요. 그냥 직권 정정이에요. 신청에 의해서 그냥 정정하고 통지하면 된다. 이건 하자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지. 자, 이게 여러분 행정심판법에도 있다 보지만 이제 고지제도가 있죠. 근데 행정절차법에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고지제도. 행정처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 절차,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자, 3자에 대한 고지제도, 3자에 대한 통지제도는 없어요. 심판법, 이제 소송법에 보면 제3자의 참가제도가 있죠. 제3자도 법상 이익이 있으면 이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절차법에는 이제 3자에 대한 이런 고지제도, 이런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의견 제출 청문. 이제,
2절에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일반론적인 거 가볍게 이제 쭉 나왔던 거 조금 이제 자세히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의견 제출 처분. 27조.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처분에 관한 행정처의 서명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은 의견 제출하는 경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고, 또 사망의 당사자 등이 말로 의견 제출했을 때 서면으로 진술 요지, 진술자를 기록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이 정단 이유 없이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반영. 행정처는 처분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영. 자,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 28조. 자, 청문은 이제 행정청이 소속 직원입니다. 소속 직원.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유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주재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문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알아둬야 됩니다.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 미리 통지한다. 그 다음에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신문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정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자, 그 다음 청문 주재자 제척 기피 회피. 이게 이제 사실 이런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이제 소송법에서 다 유래한 거예요. 이제 법관이 이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이제 절차법에도 있고 행정심판법에도 있죠. 이제 행정소송법에는 없죠. 행정소송법은 이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준용하기 때문에 따로 이 규정이 없어요. 근데 똑같이 법관들은 제척 기피 회피 적용을 받아요. 자신이 당사자이거나 당사등과 민법 777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심판법에 있는 이제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뭐 2호 자신이 뭐 해당 청문 관련 증언 감전했다든가 보시면 되고, 2항 청문 주재자에게 또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기피 신청. 기피 신청은 당사자 등이 하는 거예요.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신청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주재자를 지시 없이 교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재자가 이제 회피하는 거, 이제 주재자가 스스로 행정청 승인을 받아 스스로 이렇게 회피할 수 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이제 배제되는 거고, 또 당사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회피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 법관 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문 공개. 자, 표제는 공개 이렇게 돼 있지만 공개가 원칙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정심판도 뭐 공개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공개가 원칙이 아니죠. 비공개 원칙. 자, 청문은 당사자 공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진해오도 공개를 신청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조문을 딱 어휘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공개 신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개를 할 수 있다. 이건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제 통설이고, 또 실무에서도.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할 수는 있고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할 수 있는데, 비공개가 이제 원칙이라는 걸 명심해 두세요. 다만 이제 공익 3자의 정당한 이익을 또 현재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청을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문 공개가 원칙이 아니라. 그 다음에 31조 청문 진행. 청문 주재가 청문을 시작할 때 먼저 예정된 청문의 내용, 그 원인이 된 사실,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 등은 의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고, 또 의견서 제출한 경우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또 청문 주재자는 신속한 진행, 질서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속할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등의 다음 청문일 시 장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 등이 동의할 때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고, 다만 출석한 당사자 등에는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합 분립. 이게 이제 재판 뭐 유사하게, 그러니까 이제 직권 또는 당사 신청에 따라 여러 개 사안을 병합, 분리해서 청문할 수 있다는 거고, 증거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또는 당사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 할 수 있고, 당사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뭐 행정심판도 이제 직권심리 뭐 이제 가능하듯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증거조사,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서, 장부, 물건, 증거자료 수집, 뭐 참고인, 감정인 질문, 검증, 감정평가, 필요한 그 밖의 조사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행정처에 필요한 문서 제출,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행정처는 직무수행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조서. 재판이 끝나면 이제 판결서 쓰듯이 청문 주재자는 다음과 같고에 사항이 적힌 청문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목, 이렇게 이제 좀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부분까지 막 이제 시험에 막 일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은 조서 내용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주재자 의견서. 다음과 같고 사항이 적힌 이제 청문 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주재자 의견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청문 종결. 주재자는 당사자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등의 의견 제시 증거조사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때 마칠 수 있어요. 당사자 등의 전부 일부가 정단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 31조 사망에 따른 의견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 제출, 증거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마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또 출제된 적이 있죠. 정단 사유 없이 이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 이제 기회를 줬는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별도로 그러니까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일부가 정단사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또 의견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 진술,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긴 정단 사유 없이고 여기는 이제 정당 사유로 이제 출석하지 못한 경우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긴 정당 사유 없이 기회를 줬는데 안 한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주재자는 사항에 청문을 마쳤을 때 청문조서, 주재자 의견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처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역시 결과 반영 행정처 처분할 때 35조 사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 결과를 역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청문 재개 36조. 행정처는 청문을 마친 후 청문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5조 사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 재개를 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서열람 비밀유지. 자, 당사자 등은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처 해당 사안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 관련된 문서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공청회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문서 열람 복사 요청하는 거 청문회에서만. 아시겠죠? 이 경우 행정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에 제한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행정처 열람 복사 요청에 따른 경우 일시 장소 지정할 수 있고, 또 열람 복사 요청 거부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열람 복사 요청할 수 있는 문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복사에 따른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누구든지 청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생활, 경영상, 거래상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제 비밀 금지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공청회 개최 알림. 행정처는 공청회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제목, 일시, 장소 이런 이제 내용들. 그 다음에 38조 2가 이제 많이 나왔죠. 전자공청회. 행정처는 38조처럼 공청회와 이건 병행해서만 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이 전자공청회 실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실시하는 경우 의견 제출,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처리 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 구축 운영해야 되고, 또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법 절차는 따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청회 주재자 발표자 선정. 자, 여기도 이제 주재자는 해당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그 분야의 종사한 경험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요청하는 사람. 자, 발표자. 자, 이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처에 선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고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그 사안과 이제 관련된 당사자, 또 사안과 관련된 분야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 또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근데 이것도 거꾸로 요런 사람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낸 적이 있죠. 주재자하고 이제 이 발표자하고 그래서 이제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주재자, 발표자를 지명, 요청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 제출한 전문가 등의 예산 범위에서 이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 진행.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고, 공청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발언 중지, 퇴장 명령 등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되고, 또 주재자는
발표가 끝난 후에 발표자 상호 간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 방청인에게도 의견 제시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39조 이 결과 반영. 행정처 처분할 때 공청회, 전자공청회, 전동통신 관리여서 제된 사실 의견이 상당한 역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신고. 여러분 이제 행정절차법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죠? 자체 완성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그랬어요. 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자, 40조 법령 등에서 행정처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처는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해당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러니까 다음 이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자 도달된 때잖아요. 그냥 도달된 때, 수리된 때가 아니라 또 발송된 때가 아니고 도달된 때 신고 의무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도달되면, 그러니까 이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도달되면 이제 그 대신 이제 다음 각호의 요건은 갖춰야 돼요. 즉 적법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적법한 신고일 것,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되어 있을 것, 기타 법령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그 내용이 진실할 것, 이런 거 이제 틀린 집으로 나오죠. 진실할 것, 이건 요건이 아니다 그랬어. 혼인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두 분은 진짜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랬죠. 출생신고도 진짜 엄마 아빠 맞습니까?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도달되면 이제 그 대신 이 각호 요건은 갖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3항 제2항 각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가 제출된 경우 역시 그냥 반려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는, 역시 보완을 요구. 그래서 이제 신고인 사망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아야 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된다. 출생신고서인데 보니까 애기 이름도 안 써져 있고, 아 이름 좀 나중에 그냥 써서 채우면 안 돼요, 우선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지어가지고 다시 오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보완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보완하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예고예요. 행정사 입법이고 법령 등 재정 개정 폐지하려는 경우에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처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역시 예외 있죠. 신성한 국민의 권리 보호,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 단순 집행, 또 입법 내용 국민의 권리 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는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 이런 경우 이제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예고함이 공고안전 복리 현재 해체 우려가 있는 경우. 자, 그 다음 법제처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면 법령한 심사 요청을 받은 게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행정처의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처 입법예고 내용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예고 방법. 행정처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널리 공고해야 한다. 행정처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는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 이제 국회법에도 이제 규정이 있죠, 사실. 대통령령 입법예고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3.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방법을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항 행정처 예고된 입법안 전문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 대신 비용은 복사 요청한 자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이게 이제 또 작년에도 기출문제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체법규는 20일. 단골이에요, 단골, 얘네들은. 자, 그 다음 의견 제출 처리.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행정처 의견 접수기간, 제출기간, 필요한 사항,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한다. 또 의견 제출한 자의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되고, 또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입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해서는 앞에 나왔던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이제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예고.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또 역시 예고로 인해 공고안전 복리를 현재 해체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든가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그렇게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 예고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 예고는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입법 예고로. 아시겠죠? 그냥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별도로 행정 예고 하지 않고. 자, 행정 예고에는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건 20일 이상, 20일. 역시 많이 출제되는 날짜고. 그 다음에 예고 통계 작성 공고,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 예고 실시 현황, 그 결과에 관한 통계 작성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등 방법으로 널리 공고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용 규정이 있고요. 자, 이제 행정지도. 행정지도도 이게 이제 굉장히 절차법이 자세히 있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행정지도 원칙.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게 이제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과잉금 원칙 또는 비례 원칙. 행정지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임의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예요.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2항 행정기관 행정지도 상대방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요 불이관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도 방식, 지도를 아는 자에게 상대방의 지도의 취지, 내용, 신분을 밝게 하고,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말로도 할 수 있어요.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교부를 해야 된다. 의견 제출, 지도 상대방 지도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같은 행정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의 지도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자, 그 다음 국민 참여 확대. 국민 참여 방법 협력 기회 제공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라는 거고요. 전자적 정책 토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 토론, 이런 이제 전자적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 토론을 위해서 과제별로 한시적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자, 뭐 이쪽에 대한 내용은 이제 거의 뭐 나온 적이 별로 없긴 해요. 이런 규정이 있다.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비용 부담.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 행정청이. 다만 당사 등이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행정청 행정절차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 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준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뭐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절차법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대부분 익숙한 게 많은데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조문들 많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좀 오늘 또 새롭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한 것들 다시 이제 뭐 시험 직전에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